제 좌우명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자 하는 게 제 좌우명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더불어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려운 자리를 내주셔서 시청자분을 대신해서 먼저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에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 의원님 그 활동사항은 잘 알고 있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활동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시청자분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어떻게 이제 활동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 초에 박근혜 정부 이제 출범할 당시에는 제가 저희 당 정책위 의장 대행을 맡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 추진 계획을 짜고 또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상임위는 제가 기획재정위원회를 맡아 있어요. 거기서 간사를 맡아가지고 국정감사위원회 다 진행했고 또 조세소위원장을 맡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제법 개정안을 이제 다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일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는 제가 이제 정책위 부의장 겸 제3정조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집권당의 경제정책을 지금 총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또 뭐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워낙 그 대학 교수님으로 유명하셨으니까 그걸 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네네. 네, 한국 경제는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완전 회복 단계는 아니죠. 지금 세계 경제가 이제 2008년도에 미중유의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 위기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완전 회복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죠. 올해도 이제 사실 작년에 올해 경제 성장률 4% 이제 전망했다가 아주 낮아졌죠. 2%대로 떨어졌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대책을 취해가지고 이제 2.8%까지 이제 하겠다 했는데, 근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세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유럽도 이제 구조조정이 끝났고, 미국이나 일본이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8%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이요? 네네.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을 볼 때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한 2% 초반대 이렇게 얘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게 성장률 2.8% 정도 이렇게 끌어올린다면 굉장히 첫 해치고는 좋은 성과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요. 2% 초반을 그때 이제 우리가 전망을 낮췄죠. 그러다가 이제 사회부동산 대책 제가 그때 이제 그걸 주도를 했는데 그거하고 다음 추경 편성을 또 해가지고 경제 활성화 대책을 좀 취했어요. 뭐라면 이제 2.8%까지 이제 끌어올리기로 했죠. 근데 최근에 하여튼 조금 세계 경제 상황이 나아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는 이제 성장률 측면에서 분명히 이제 나아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 기반 이건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추가적인 그 성장 동력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시점에서는 이제 현 정부가 내걸고 있는 것이 창조 경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 경제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그 노력을 했습니다는 아직도 이제 정책 수용 중인 국민 입장에서는 개념의 그 혼란,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데요. 나 의원님께서 어차피 집권당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가장 깊은 지식을 갖고 있으시니까 창조 경제가 뭔지 좀 시청자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경제에 대해서는 이제 하도 이제 이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아마 여기 책이 있는데, 저 책을 내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고 창조 경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운영 목표가 중산층 70% 복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두 축으로 합니다. 하나는 경제 민주화고 다른 하나는 창조 경제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 민주화 쪽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야당도 요구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초에 무려 18개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네네.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해 있는데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뭔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미래창조과학부까지 만들어가지고 네네. 창조경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책을 이제 썼습니다. 자세하게. 그러면 창조경제라는 게 무엇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을 텐데도 아직까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가능하면 그 의구심을 좀 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조경제는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미 네네. 선진국에서는 10년 전부터 이미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해서 이제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창조경제 국가죠. 네네. 그럼 창조경제라는 게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창조적 자산. 예를 들면 이제 신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 네네.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경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제입니다.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조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창조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첨단 과학 기술을 개발해서 그 이제 벤처기업과 같은 창조기업, 창조산업을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죠. 네네. 기존에 우리가 이제 대기업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근데 이제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잘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벤처기업들을 활성화해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또 거기서 나온 신기술을 우리 기존 산업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기존의 강한 산업들 이제 자동차라든지 조선, 철강 등 여기에다가 융합을 해가지고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기술 또 기존 산업의 경쟁력 높이고 해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이제 창조경제의 핵심입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창조력하고 융합이에요. 네네. 하여튼 창조를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산업에 융합을 시켜서 또 그 다른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스크린 골프 있죠, 그죠? 네네. 기존에 골프 치시는 분들은 이제 실내에서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IT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골프장, 자기가 가고 싶은 골프장을 다 실내에 옮겨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됐죠. 그래서 온 나라에 지금 그 스크린 골프장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됐죠. 바로 이것이 이제 창조경제의 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 방송을 나와서 창조경제 얘기할 때 꼭 뭐 이스라엘 얘기 한다든가 네네. 아니면 뭐 지금 내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뭐 유럽 얘기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모든 그 정책이라는 게 좋다 하더라도 결국 정책 현실이 어떠냐. 그 정책 현실에 이렇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책에서 그 창조경제 새로운 뭐 5가지 패러다임 이렇게 해서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네네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 창조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파악해서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계 경제는 지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특히 이제 5가지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축약을 했는데 하나는 옛날에는 이제 그 일방형 수직, 네. 일방형 수직 사회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밑으로 그냥 명령하고 지시를 네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쌍방형 수평 사회로 바뀌고 있어요. 네. 서로 간에 대화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도 위에 있는 사람 그냥 명령을 받지는 않거든요. 네.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차원에서 정부도 이제 정부 3.0 해가지고 네네. 정부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네. 또 국민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그 정보를 다시 업데이트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그 푸시 사회라 그래요. 공급자 중심 사회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는 옛날에는 공급자가 그냥 물건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상품의 좋은 점을 홍보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풀 사회다. 네. 수요자 중심 사회다 이거죠. 수요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좌뇌 사회에서 우뇌 사회로 간다 이렇게 합니다. 좌뇌가 이제 이성을 지배하는 뇌인데 네네. 옛날에는 합리적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뇌가 이제 감성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제 감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물건 좋게 만들고 싸게 만들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네. 물건이 비싸더라도 그게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브랜드라든지 이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능동적 소득, 액티브 인컴이라 그럽니다. 네네. 그런 사회에서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패시브 인컴, 수동적 소득 사회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가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자기 아바타가 자기를 대신해서 돈을 막 벌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일할 필요 없이. 네.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그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 그냥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막 놀다가 그냥 창업자는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네. 뭐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네네.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떤 그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이제 특허를 해놓으면은 로열티가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요새 우리나라 작곡가들, 대중음악 작곡가들 돈 많이 벌대요. 네네. 그 사람들 작곡 하나 해놓으면 노래방 가서 사람들 노래 부를 때마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 소득이죠. 네. 패시브 인컴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거에도 이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연결됐는데 지금은 단순한 연결이 아니고 초연결 사회다. SNS를 통해 가지고 지구상의 몇십억 인구가 동시에 연결되는 사회입니다. 네네.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 우리 창조경제 하시는 분들도 이 파라다임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적응해서 이제 기술도 개발하고 네네. 또 마케팅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가지 사항, 이게 크게 보면 정책의 여건이 될 거고,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의 여건이 될 거고, 네.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투자나 이런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환경이 변한 만큼 이 속에서 창조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이쪽에도 일부에서 이 전략 세우기 이런 쪽을 이렇게 그렇죠. 쓰셨습니다는 예, 예. 패러다임만큼 역시 목표라든가 이런 것 구상이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1편의 그 전략 세우기 이렇게 했었는데요. 네. 이 내용은 좀 이렇게 네. 특별하게 1편의 전략 세우기로 이렇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편과 2편으로 나뉘는 1편은 전략 세우기인데 거기서 이제 창조 경제가 무엇인가, 네네. 또 왜 창조 경제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세계 경제 파라다임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창조 경제가 무엇인가, 네네. 또 기업 차원에서 창조 경제가 무엇인가, 네네. 그 다음에 개인 차원에서 창조 경제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설명해 드렸어요. 네네. 2편은 이제 실행하기죠. 네네. 실행하기인데 거기서는 창조 경제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이제 논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 17개 정부 부처의 창조 경제 실행 그 로드맵이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각 기업이나 산업이 창조 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네네. 전략을 또 한 우리가 6가지로 해가지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편인가요? 네. 여기서 네. 창조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이런 그 6가지 실행 전략. 네네. 시청자분이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예. 그걸 좀 간단히 좀 그걸 설명해 주시기 간단히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전략이 이제 그 창의성 보상 생태계 조성입니다. 네네.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정부가 새로운 기술을 직접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네네. 정부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창조 경제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으면 옛날에는 아이디어 있어도 그게 또 이제 자금 조달이 안 되면 그걸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상품화할 수 없는데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도록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거죠. 네네. 이제 최근에 이제 옛날에 이제 주식시장에 IPO를 해가지고 했는데 조그만 기업들은 IPO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네네. 그 주식시장 밑에 지금 이제 코스닥이 있는데 코스닥도 지금 상장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코넥스 시장이라는 걸 이미 정부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아주 초창기에 벤처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네. 요새는 이제 막 자기 아이디어만 있으면 대중들한테 알려가지고 저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 때도 이제 펀딩을 한 식으로 그게 크라우드 펀딩인데 그런 이제 시스템을 정부가 만들어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그 창조경제 문화 조성입니다. 지금 이제 창조경제라는 것은 이제 신기술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새로운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다시 말해서 콘텐츠죠. 네네. 문화, 우리나라 특히 이제 우리 고유의 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네네. 콘텐츠화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또 기존 산업에 융합을 시켜서 돈을 벌도록 만들어야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비타민 프로젝트요? 맞습니다. 네, 비타민 프로젝트가 상당히 눈길을 가는데요. 네네. 이 비타민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타민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이제 비타민이 없어도 우리가 뭐 죽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비타민이 없으면 사람이 이제 비실비실하죠, 그죠? 네. 근데 비타민이 공급되면 이제 훨씬 활력이 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이 지금 굉장히 지금 사양 산업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대로 되면 이제 그냥 죽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창조 경제를 불어넣으면 신기술 같은 걸 불어넣으면 이 기존 산업이 이제 활력을 띠게 되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네네.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제 농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타민 A라 그랬어요. A는 에그리컬처죠. 농업 같은 경우에 이제 비타민 농업 이렇게 하는 것이죠. 농업과 ICT를 융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 파프리카, 예를 들면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안 되는 나라지만 이것을 이제 그린 IT 농장 이런 걸 이제 설립하는 겁니다. 네. 파프리카. 그래가지고 고품질 CCTV를 다 설치하고 네네. 그 파프리카의 성장, 발육 이런 과정을 전부 다 인터넷으로 농장주하고 또 고객들한테 이렇게 다 보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이제 고쳐지고 또 이제 저렇게 되면 이제 저거는 내가 사고 싶다 하면 이제 고객들이 바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파프리카를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네. 그린 IT 농장을 설립해 가지고 이게 일종의 이제 비타민 A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C라는 게 있어요. C는 이제 칼처. 산업에다가 문화 산업에다가 이제 또 신기술을 융합해서 이제 비타민을 공급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영화 산업 같은 경우 이제 IT를 활용해서 3D 영상이 되잖아요. 그죠? 네네. 이것도 기존의 영화 산업이 이제 평면적에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이게 올라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요새 다 이제 전자 안내 장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이제 기존의 박물관에다가 이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 이게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분야별로 저희가 이제 농업은 비타민 A, 문화 쪽은 비타민 C, 또 식품이 있어요. 그럼 비타민 F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예를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은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CEO가 경영으로 돌아섰을 때 그 기술을 대체할 그렇죠. 수 있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좀 한번 여쭙고 그래요. 싶습니다. 뭐 자금도 물론 충분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네네. 항상 기술 개발하고 인력이 이제 중소기업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네. 그건 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는 이제 정부나 우리 정치권에서는 대학의 연구소라든지 또 국책연구소 인력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추진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동안에는 또 일부러 또 군대도 면제해 주면서까지 이제 중소기업에 기술 인력을 보내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효과가 그렇게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국책연구기관과 또 대학연구소의 기술 인력이 중소기업에 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를 한번 만들고 또 필요하면 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제 기업인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간절해서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옛날에 또 중소기업의 인력을 키워놓으면 또 대기업에서 이제 인력을 그렇습니다. 빼가고 이제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저도 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나 하는 것도 법도 만들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빼가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려니까 또 개인의 또 직업 이동의 자유를 막는다고 또 위헌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 법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소기업인들의 그런 어려움을 아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또 법을 만들도록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나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프로그램대로 되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많은 변수가 있겠습니다. 70% 고용률 달성 가능합니까?
가능하도록 해야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중산층 70% 복원인데 네네. 그 한 축이 창조 경제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률을 70% 달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고용률이 지금 저희가 한 64% 됩니다. 근데 6% 올리는 건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하여튼 창조 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궁극적인 목표는 고용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도록 해야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은 블루오션이 열립니다. 거기서는 상대할 기업이 없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이제 막 거의 독점이죠. 세계 시장에 독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물론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면 또 경쟁이 되는데 하여튼 새로운 기술을 많이 만들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IT, BT, ET, 뭐 NT 쪽에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든지 정부가 많이 지원할 겁니다. 지금 GDP의 5% 이상을 지금 R&D 투자에 쓰겠다는 게 지금 창조경제 이제 플랜에 들어있어요. 좀 많은 질문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는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이렇게 네. 이제 드려야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과거에 대학 교수님들을 하시다가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되신 분 중에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주요 신문의 그 논설위원끼리 이렇게 얘기해 보면 나성리 의원은 어떨까 했을 땐 지금까지 모습 보면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정치인으로도 변신을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언론 입장에서는 기대가 많다는 이런 그 대목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의원님의 그 개인적인 어떤 앞으로의 그 계획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당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시면 좀 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대학 교수 하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네. 몇십 년 동안 그 어떤 그 상하탑 속에 있다 보면 나름대로 이제 아집도 있고 또 전문성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정치라는 것은 이제 자기 세계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네네.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타협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이 잘 안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뭐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지금 변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비례대표 하다가 재선 이제 의원이 됐는데 지역구 재선 의원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사람이 한국 경제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네네. 정부에서 이제 중요한 경제 관련 법안들을 심의하고 통과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그 나라 경제는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국회에서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또 나쁜 법은 또 통과 안 되도록 하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 경제 경쟁력 키우고 기업들이 또 경쟁력 키워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도록 되는데 제가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인데 이게 출판 기념회가 예, 11월 20일 날 20일 저도 좀 예. 시간을 내서 꼭 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 정치인들의 그 출판 기념회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네네. 본격적인 이제 창조경제 해설서고 네네. 전문 서적입니다. 그래서 네네. 많은 분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장시간 동안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부분에 제 얘기를 좀 색다르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이렇게 접해서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좀 보통 정치인의 정치 모금을 위한 출판 기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것을 설명하지 못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꼭 한번 이렇게 그 기회가 되시면 구입해서 보시는 것이 창조경제가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 아마 일목요연하게 아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란 기본적으로 신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같은 창조적 자산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창조력,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기업, 또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서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기존 산업에 융합해서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